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학교 특징, 장단점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왜 다른 학교가 아닌 경희대를 가고 싶어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캠퍼스가 예뻐요, 건물이 예뻐요, 서울에 있어요. 그런 친구들일수록 이 학교에 대한 애착 또는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인프라적인 측면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에 오랜 시간 또 머무르게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해서도 또는 재학 중에도 당당하게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할 수 있고 애착이 간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건물 보고 왜 학교를 가려고 그래 라는 이미지의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는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시설과 환경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쁜 건물과 예쁜 캠퍼스는 경희대 매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어. 두 번째가 서울캠과 국제캠퍼스의 통합 전략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야. 다른 대학을 보면 본캠, 분캠, 통합캠, 융합캠, 이원합캠 이런 말들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서울에 있는 본교와 지방에 있는 캠퍼스가 재학 중이나 졸업 이후에 따로 학사 일정을 운행하거나 그렇게 졸업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통합캠, 입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졸업해서도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졸업장 자체에 그렇게 찍혀 나오니까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본교와 차별을 느낀다 이러면 분리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합캠이냐 분리캠이냐, 명칭을 통일하면 그래. 일단 중대든 외대든 뭐 성대든 경희대든 이런 학교들이 다 지금 통합캠 전략에 성공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100% 완벽한 통합이 아니라 한 70-80%의 성공이라는 거지. 내 주관적인 생각에는 국제캠을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 어떤 불이익은 없어. 통합캠 전략이 성공을 했고 졸업장도 똑같고 학사 일정도 같이 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도 다양하게 국제와 서울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인기 학과들, 문과에서는 경영, 경제, 세무, 회계, 하스피탈리티 학부, 이 하스피탈리티 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경영, 외식 경영 이런 걸 합쳐놓은 건데, 이런 인기과들, 문과에서 인기과들은 다 서울에 있지. 비인기라고 조금 낮은 학과들은 제2외국어 계열, 국제 이런 것들은 국제캠으로 다 뺐어. 자연계 중에서도 보면은 뭐 화학과나 뭐 수학과의 어떤 그런 순수 학문적인 이공계나 자연계열 학과가 서울에는 있지만 주력인 공과대학을 국제로 뺐어. 공과계열이 주력인데 이 부분을 뺨으로써 공과계열이 특성화되고, 아 내가 경희대 공과계열을 꼭 가고 싶어. 그러나 캠퍼스 위치가 국제일 뿐인 거야. 많이 불편하거나 아주 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 100% 통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80% 성공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공과계열이 경희대와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그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입사 담당자의 이야기든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그냥 같다라고는 하지만 과를 보고 딱 너 분교 캠퍼스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게 아니라 주력을 공과계열을 국제에 뒀으면 공과계열 전략의 강점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서울캠, 국제캠에 연연해하지 않고 공과계열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국제캠을 가면 국제캠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고 공과계열의 장점도 더 생길 텐데 그 전략에 실패를 했어. 비교하자면 성균관대야. 공과계열이나 자연계열이 다 수원캠에 있거든. 그러면 내가 성균관대 수원캠을 다니니까 성적이 모자라서 여기 왔다라고 하지 않는 거지. 서울에 아예 없거든. 전통적인 인문 강호였지만 지금은 삼성그룹을 등에 업고 공학계열, 자연계열, 반도체 계열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학교가 돼버렸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제캠은 통합캠이야. 불이익은 전혀 없어. 하지만 거기에 주력인 공과가 매력을 못 주고 있고, 한의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간호라든가 하는 인기과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거든. 당연히 병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통합캠 전략의 80% 성공이니까 100%를 끌어올리려면 국제캠에 있는 과를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하면 정말 100% 통합캠이 된다라는 것이 경희대의 특징이자 장점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후마니타스 칼리지. 자, 이게 원래 뭐 인문학적 소양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희대가 이 문과로 입학하는 친구들이든 이과로 입학하는 친구들이든 모든 한 입학생이랑 재학생에게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좋게 보면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누구나 가짐으로써,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만약에 전자 제어 장치를 만들고 엔지니어가 돼서 개발하는 친구라고 가정을 해볼게. 우리나라만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제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전자 제품의 제어 장치라 하더라도 유럽에 맞는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에 대한 이해들이 기본 바탕이 된다 그러면 같은 제품을 그들의 쓰임새에 맞게끔 변환시키는 엔지니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공대 엔지니어가 되는 거지. 정말 매력적인 교육 과정이고,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이걸 이수해야 된다는 장점이야. 그런데 뉘앙스는 문과적 뉘앙스를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다는 거고, 요거를 잘 이용하는 친구라면 금융 계열이 되든 사회과학 계열이 되든 공과 계열이 되든 잘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경쟁력,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네 번째가 나는 계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계륵 알지? 내가 취하자니 별로 도움은 안 돼. 버리자니 아까운.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약학과와 약과학과가 이런 과가 아닌가 싶어. 버릴 수도 없어. 좋은 과들이거든. 그런데 키우자니 한계가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경희대는 한의학에서 탑이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세상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희대 한의대가 유명한 건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입결도 굉장히 높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 고령화가 되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약을 제조해서 드시는 인구 환자의 수가 많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약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어떤 식습관이 바뀌고 치료 방법이 더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료기술이잖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양방이 아닌 한방이 우리의 전통적인 치료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허준 아저씨처럼. 그런데 한의학에서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고, 가뜩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양원이라든가 다른 의료수단으로 인해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의학의 입지가 과거의 명성보다는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원도 있어. 반대로 한방과 양방의 협진이라는 이런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희대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한의대가 워낙 탑이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약학과는 다르다는 거야. 이 한약학과라는 매력적인 과는 원래 한약의 재료가 되는 성분을 연구하고 또 그런 관련 과가 많아지면 교수님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분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의학 자체가 약간 위축이 됐고, 그리고 한방 재료라는 것과 한약학과라는 거는 뭐 원광대, 뭐 대구 한의대, 다른 대학들도 물론 있지만 이 과를 가진 학교가 많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과에 속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나는 이 전공을 가지고 어느 쪽에 어떤 거를 종사할까? 뭐 재료상 정도, 도매 정도, 자영업 정도? 근데 그러려고 굳이 대학에서 사는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한방 재료나 한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회적 변화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지. 약과학과인데 얘는 더 뜨거운 감자야. 약사를 하고 싶어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약과학을 나오든 화공과를 나오든 서울캠의 화학과를 나오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성적들이 좋아야 하며 피트 과목을 잘 쳐야 되고, 거기에 외국어 실력, 공인어학 성적이 받쳐줘야 되고, 자소서 면접을 보고 약대를 들어가. 현재 입시 제도로서는. 그래서 대학을 2학년을 마치고 약대 4년을 다시 다니는 거지. 그래서 6년을 하면 약사가 될 수 있어. 약과학과는 약사가 되는 과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약과학과라서 일반 화공과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과에서 피트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건 맞아. 그래서 약과학이 높은 과에 속해. 경희대 약과학은 경희대 안에서 높은 과에 속해. 경희대, 서울대, 중앙대, 부산대 다 원래 약대가 유명한 학교들이거든. 기본적으로 약대가 잘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약과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지, 약과학과를 나왔다고 약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섯 번째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보통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제어계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 경희대는 이 부분에서 약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속하지만 이 부분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약하다라는 거야. 비슷한 레벨의 상위권 대학과 만약에 중대랑 비교를 하면, 중대는 안성캠이 있지만 여기에는 농업대라든가 예를 들어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빼버리고 싹 다 서울로 몰아버려. 캠퍼스도 작은데 몰아버렸어. 경희대는 아까 말했듯이 이원화 전략이야. 서울에도 있고 국제에도 있어서 동등하게 둘 다를 데리고 가겠다는 전략까지는 좋았지만, 비슷한 레벨의 중앙대, 경희대를 비교했을 때 공과계열은 중대를 더 쳐주고 경희대를 덜 쳐준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경희대, 공과대학을 꼭 가야 되는 매력을 갖고 갈 텐데 그게 국제에 있을 뿐이다라는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통합이에요, 하나예요 라는 것만 가지고는 공과대의 매력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지. 과가 한두 개도 아니야. 자, 오늘 여기까지 경희대 장단점 및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다루어 주길 희망하는 학교나 과가 있다 그러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